네, 오늘은 팔란티어 테크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. 들어오신 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로 상승 응원 차원에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좀 중요한 이슈가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 브리핑을 좀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은 좀 어떨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번에 지금 사건이 하나가 좀 일어났어요. 그게 뭐냐면 이 문제의 시작이 이 지금 AI 쪽 관련돼서 얘기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 AI 쪽 사용 제한 정책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엔트로픽의 모델인 클라우드 AI라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. 클라우드 AI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원래 이 강한 안전 가드레일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AI가 조금 남용되거나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하기 위해서 안전 가드레일이 있습니다. 근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AI 사용 정책에서 제한을 거는 그런 정책이 뭐가 있냐면 미국 시민을 대량으로 감시하는 거 금지입니다. 그리고 완전 자율 살상 무기도 금지예요. 그리고 일부 군사 안에서도 막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.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것도 금지를 시켰습니다. 근데 펜타곤이 이번에 요구를 했어요. 어떤 요구를 했냐면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 군은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국에서 화두가 크게 되고 있는 게 AI 사용 제한을 계속 걸고 있는 건데 군은 반대인 거죠. 군사 활용은 전면 좀 허용을 해줘라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까 말했던 클라우드 AI 측이죠. 이 엔트로픽 CEO가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. 이거를 거부를 하게 돼요. 이 요구를.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하자는 거 안 따를 수 없거든. 맞죠?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뭐 어떻게 할 거야. 근데 물론 이것도 나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군 측이랑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개혁에서 원래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즉시 사용 금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이 팔란티어가 지금 이 클라우드 AI를 군사 AI 시스템에 이미 깊게 통합을 해버렸거든요. 지금 팔란티어 테크가 이미 깊게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. 지금 팔란티어 테크가 여기 깊게 통합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펜타곤의 AI 핵심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이 군사 데이터의 분석 OS 같은 이런 것들 있죠.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깊게 지금 통합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건 클라우드가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. 결국엔 이 제한 정책 때문에.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부를 때려버린 거고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모델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결국에는.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여기서 사용하던 게 LMM 기반입니다. LLM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. LLM입니다. LLM 기반인데 이 시스템이 보통 이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프롬프트 파이프라인이 지금 여태까지 되어 있던 게 다 깨져버리는 거야. 이게 지금 클라우드 기준으로 다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그 스타일들을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시큐리티 인증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이 군 시스템 자체가 다시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다시 다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또 몇 달 이상 걸릴 가능성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뭐 군사의 워크플로우를 또 제작성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운 상황과 제한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AI 공급망 리스크가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. 이게 민간 AI에 결국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여태까지 통합을 시켜놨더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반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든지 변화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공급망이 어쨌든 이쪽으로 맞춰놨더니 이게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하나 둘 다 터져버리는 거거든.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정치나 정책적인 충돌로 인해서 하루 만에 다 끊겨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충돌이 지금 AI가 한참 미친 듯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처음으로 실제 군사계획에서 지금 터진 사건이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란티어 테크 자체를 AI 회사로 사실은 보고 있지만 AI 모델 회사가 아니라 AI랑 연계된 오케스트라 회사거든요. 정확히 말해서. 그래서 이 LMM
가장 기초가 되는 이게 공급자가 바뀌어버리면 시스템 전체가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 관점에서 사실 살펴본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군사 AI 정책 리스크가 당연히 지금 있는 거고, 왜냐면 지금 여기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은 못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얘네 이걸 따라야 되니까 이미 이걸로 지금 다 통합을 해놨는데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고, 이거를 결국에는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가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큰 사건입니다. 그래서 말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토대로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 팔란티어 테크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여기서 이 판을 조금 바꾸는 게 이 최근에 그러니까 저런 지금 리스크 문제가 원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으로 이제 슬금슬금 좀 이어지고 있었다,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 주가를 지금 회복시켜줬잖아요. 회복시키고 수 있었던 이슈가 또 터지면서 상쇄가 좀 됐다라고 보는 게, 결국 미국이 이란을 타격을 하게 되면서 또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좀 터져 버렸어.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방산주잖아.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 쪽이 어쨌든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방위산업주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컸는데 이거를 지금 상쇄시키고 이 이슈를 가지고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이 리스크가, 전쟁 리스크가 이 얼마만큼 이어지느냐, 얼마만큼 파급력 있게 추가적으로 또 더 터지느냐, 아니면 이게 빠르게 소멸돼 가지고 이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게 되느냐. 어쨌든 이건 소멸될 리스크긴 해요. 그래도 금방 해결을 하긴 할 거니까. 해결이 안 되는 무기한 리스크가 아니잖아요. 어쨌든 뭐 교체를 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다시 쇼부를 본다든지 뭔가를 하겠지.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이슈는 아니라서 계속 이걸 좌지우지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, 결국에는 이거랑 기간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요 지금 직전에 있었던 중요 자리가 결국 이 지점이었고, 여기까지 확실하게 탈환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좀 기로했습니다. 이번에 여기를 어쨌든 한번 살짝 깨긴 깼는데 여기를 살짝 회복을 시켜주면서 다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조금만 더 보여줄 수 있다라 그러면, 그래도 이번 전쟁 리스크 이슈를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요 200달러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여차하면 돌파까지 보겠다라는 의지고요. 만약에 여기서 꼬리가 좀 달리면서 또 실패를 하게 되고 자꾸 여기 자리를 돌파를 똑바로 못 해주면서 왔다 갔다 이래. 그러다가 요 밑에를 건드리면서 이렇게 깨져버리면 그때서부터는 뭐예요? 결국에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번 기회를 못 살린 거니까. 그러고 나서 당분간 좀 올라왔던 게 있어서 또 하방으로 좀 빠지게 되면서 요게 한 7, 80달러 정도까지가 제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 요 자리가 똑바로 탈환을 못 시키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지지부진하다가 요 120달러를 깨는 순간부터는 대략 한 80달러까지 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두 개의 기로에 서가지고 지금 얘가 딱 경계선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결정하고 있는 단계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어떤 판단을 좀 하든지 그거 위주로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 투자대학 메인 채널이 좀 따로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그냥 투자대학으로 치시면 돼요. 그래서 메인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이 멤버십도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. 종목들 단기 종목 매일 올려드리고 이렇게 대응도 하고 있고, 뭐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들도 제가 뭐 1, 2주에 한 번씩 추려가지고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응 다 해드리고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뭘 따로 적으시고 남기시고 들어오셔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유튜브에 요 멤버십 전용 글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뭐 카톡이나 문자 가듯이 이렇게 딱 그냥 알림이 띡 하고 유튜브로 갑니다. 그래서 더 편안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뭐 말고도 뭐 전용 영상들이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꿀팁 영상들, 뭐 교육 영상들 이런 것들 다양한 컨텐츠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멤버십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. 그래서 요 댓글에 있는 링크도 있고요. 뭐 아니면 투자대학 여기 옆에 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라고 있습니다. 그거를 눌러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